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이 곱게 지저귀고 맑은 냇물이 쉼없이 흐르던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터가 서는 날이면 팔도강산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쳐났지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면 다시금 고요한 어둠 속에 몸을 묻곤 했지요. 그 고요한 마을 한편에는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터진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식모 복림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림이는 비록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 넉넉하고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칭찬하곤 했답니다. 복림이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냈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식모의 삶이라는 것이 몸은 고되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인 박씨 부인은 성격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지만 복림이는 그런 꾸중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이라 여기며 겸허히 받아들였지요.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손등은 터틀지언정 그녀가 머문 자리에는 언제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오일장이 서는 날이라 복림이는 이른 아침부터 주인 집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림이의 손에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저녁 찬거리와 제사에 쓸 귀한 나물들을 빠짐없이 사오라고 엄히 분부했지요.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림이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선한 생선과 나물을 고르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의 소란스러움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복림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중 시장통 구석진 담벼락 아래에서 가채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울음 같기도 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 같기도 하여 복림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 가기 바빠. 그 소리를 외면했지만 복림이는 차마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서너 살 남짓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비록 흙바닥에 굴러 엉망이 되었지만 자세히 보니 범상치 않은 고급 비단으로 지어진 옷이었고 아이의 살결 또한 옥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복림이는 아이를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지요.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복림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이내 흐느끼며 울음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장꾼들은 복림이에게 공연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어서 가던 길이나 가라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길 잃은 아이를 데려갔다가 유괴범으로 몰리면 어쩔 거냐며 겁을 주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부잣집 식모 처지에 남의 아이까지 돌볼 여력이 어디 있느냐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복림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뚱이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감싸주며 걱정 말아라. 얘야 아줌마가 네 부모님을 찾아줄 테니 조금만 참으려무나 하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복림이는 아이를 등에 업기 위해 장바구니에 짐을 다시 정리하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등에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복림이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복림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는 안심한 듯 이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복림이는 아이가 떨어질세라 포대기를 단단히 여몄지요. 머리 위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있고 등 뒤에는 어린 생명이 매달려 있었지만 복림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마을 입구에 들어설 무렵에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복림이는 대문에 들어서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어떻게 하면 박씨 부인의 눈을 피해 아이를 안으로 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부인이 알게 된다면 당장 아이를 내쫓으라고 호통을 칠 것이 뻔했고, 복림 자신도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복림이는 이 어린 생명을 어둠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뒷문으로 향해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고, 복림이는 서둘러 아이를 자신의 단칸방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복림이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여 복림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남은 숭늉을 한 사발 떠와 아이의 마른 입술에 적셔주며 부디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을 정성껏 닦아주던 복림이의 손길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손길보다도 부드럽고 따사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복림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의 몸을 이불로 가렸습니다. 부인은 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확인하러 왔다가 복림이의 기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금세 눈치채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고 다그쳤지요. 복림이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장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잠시 데려왔을 뿐이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당장 내쫓지 않으면 너까지 함께 내치겠다고 위협하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밑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드러나자 박씨 부인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밖으로 내던지려 했습니다. 복림이는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지요. 그 소란에 집안 식구들과 다른 하인들까지 몰려와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림이가 미쳤다며 남의 애를 데려와 풍파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지만, 복림이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절대로 그 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안채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김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주위를 정돈시켰습니다. 김노인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머슴이자 박씨 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노인이었는데, 그의 등장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지요.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찬찬히 살펴보더니 아이가 입고 있는 비단 속적삼의 자수를 가리키며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그는 복림이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인연일지도 모르니 끝까지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나직하지만 엄중하게 충고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노인의 말에 기세가 꺾였는지 투덜거리며 안채로 들어갔고,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고, 김노인은 복림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고생 많았다고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비록 차가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복림이는 자신을 믿어주는 노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어 아이를 보살필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좁은 방 한편에 정갈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오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복림이는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고 차가운 밤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복림이의 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과연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구일지, 왜 이런 험한 시장통에 홀로 남겨졌을지 생각에 잠겼지요. 비록 내일 아침에 어떤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복림이는 오직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복림이는 아이를 꼭 껴안고는 귓가에 나직하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졸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만난 듯 배시시 미소를 지었고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복림이의 모든 고단함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해주었지요. 마을의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는 하나가 되어 어우러졌고 그렇게 길고도 특별했던 장터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이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복림이는 그렇게 아이와 함께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샛별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 복림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등에 엎여온 아이의 고른 숨소리 덕분에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림이는 혹여나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요의 매만짐을 확인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당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면서도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가마솥에 물을 채우는 동안에도 복림이의 머릿속은 온통 방에 누워있는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애처로운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손길이 분주해졌고 아침상을 준비하는 내내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배를 고를까 걱정되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보리밥 한 덩이를 미리 떼어 놓으며 아이가 깨어났을 때 먹일 따뜻한 숭늉도 따로 준비했지요. 복림이는 아이가 보여준 그 짧은 미소가 자신의 고단한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복림이를 찾자 그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뽀얗게 빛났고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시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복림이는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와 아이의 얼굴과 고사리 같은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아이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먼지투성이었던 비단옷이었지만 복림이의 손길이 닿자 아이는 마치 본래의 귀한 신분을 되찾은 듯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안채에서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며 집안의 고요함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아침부터 복림이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어제 데려온 그 천덕꾸러기가 아직도 이 집에 있느냐며 빗장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고 복림이가 아이를 감싸고 도는 것이 못마땅해 당장이라도 아이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집안의 다른 종들도 부인의 눈치를 보며 복림이의 방 주변으로 몰려들어 수군대기 시작했고 싸늘한 공기가 마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아이를 보고는 혀를 차며 이런 출처모를 아이를 들였다가 관가의 고변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복림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입은 옷이 비단인 것을 보고는 어디서 훔쳐온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아이를 당장 장터에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했지요. 복림이는 부인의 섯을 펄언 기세에 몸이 떨렸지만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며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길가에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차라리 자신의 밥줄이 끊길지언정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결연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하인들은 복림이의 이례적인 강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복림이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평소 복림이를 시기하던 친모 사머리는 부인의 곁바람을 넣으며 저 아이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들지도 모른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댔지요. 사머리는 아이의 고운 생김새가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며 당장 내쫓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림이는 그들의 모진 말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이가 겁을 먹지 않도록 더욱 따뜻하게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박씨 부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채려는 순간 뒤편에서 묵직한 기침 소리와 함께 김 노인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부인을 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소란을 피우느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기운이 예사롭지 않으며 대궐의 귀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한 품격이 느껴진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부인을 진정시켰지요. 노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박씨 부인도 그의 예사롭지 않은 예지력을 평소 믿고 있었기에 결국 분을 사기며 물러섰습니다. 김노인은 복림이에게 다가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일이니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비단 저고리에 새겨진 무늬를 유심히 살피더니 이것은 평범한 부잣집에서도 쓸 수 없는 임금님의 상징인 용의 발톱을 닮았다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복림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노인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복림이에게 아이의 신분을 비밀로 붙이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되자 복림이는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리밥과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며 맛있게 먹으라고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복림이가 건네주는 숟가락을 받아 아주 복스럽고 예의 바르게 식사를 마쳐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단정하게 먹는 아이의 모습은 교육을 잘 받은 명문가 자제임을 확신하게 했고 복림이는 그런 아이가 더욱 대견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줌마가 꼭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한편 마을 장터에는 어제부터 실종된 귀한 아이를 찾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아이의 정체에 대해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부터 대궐의 높은 분이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부잣집 담장을 넘어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아이가 정말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이제 분노 대신 번뜩이는 욕심으로 변해 복림이의 방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복림이는 마을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아이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이들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갈까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아이를 등에 업고 다녔지요. 마당에서 마주치는 하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거나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복림이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아이는 복림이의 정성을 아는지 시끄러운 바깥 분위기에도 보채지 않고 복림이의 등 뒤에서 방울꽃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씨 부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복림이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과 고운 이불을 내어주며 아이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명했습니다. 부인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잠시 생각이 짧았다며 이제부터 아이를 상전처럼 모시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복림이의 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림이는 부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순수한 배려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내어준 고기 반찬을 아이에게 먹이면서도 혹여나 그 속에 다른 속셈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이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으며 담장 밖으로는 가끔 군졸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복림이는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지 끝없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작은 놀이개를 보며 그 속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이 아이의 기구한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누군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와 복림이는 아이를 더욱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입구에 화려한 행차의 전령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잣집 식구들은 모두 긴장한 채 대문 밖을 살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아이를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꾸며 공을 가로챌 준비를 하며 복림이를 방에서 내쫓으려 갖은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복림이에게 아이를 씻겨야 하니 자신에게 넘기라고 강요했지만 복림이는 아이가 낯을 가린다며 끝까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버텼지요.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은 깊어가는 밤기운과 함께 더욱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작은 등불만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림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보며 이 아이가 부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자신은 그저 아이가 잠시 쉬어간 따뜻한 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세상은 때로 춥고 무섭지만 진심 어린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복림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치며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복림이는 다가올 내일의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함께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복림이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의 이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며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미천한 식모 신분일지라도 이 아이를 지키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아련한 기름 냄새와 아이의 달콤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복림이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용기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고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은 복림이와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귀에서는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붉은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치며 평온하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터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으라는 어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으며 복림이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깃발들을 보며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무릎 위에 앉히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괜찮으니 겁내지 말라고 다독이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금부도사가 탄 말에 울음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고
군졸들의 창끝이 햇살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커다란 방이 붙었고 아이를 찾거나 소재를 알리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만한 천금의 상금을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내걸려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 많은 박씨 부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복림이의 방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녀는 이제 아이를 귀한 손님이 아닌 돈뭉치로만 여기는 듯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복림이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복림이는 부인의 갑작스러운 위협에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부인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림이의 가녀린 어깨를 밀쳐내고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입고 있던 비단옷이 조금 찢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복림이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복림이는 부인의 손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아이가 다치지 않게 온몸으로 감싸 안았지요. 집안의 하인들은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마당에서 발만 동동 굴렀으며 복림이의 단칸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앞세워 공을 세울 생각에만 사로잡혀 아이의 눈물을 외면한 채 모진 소리를 퍼부으며 복림이를 닥달했습니다. 이 소란을 잠재운 것은 다시 한번 나타난 김노인의 묵직한 꾸지람이었는데 그는 지팡이로 마루를 세게 치며 주인댁 부인이 이토록 경박하게 굴어서야 되겠느냐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관가에 알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나 이렇게 짐승 다루듯 해서는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부인의 탐욕을 경계하라고 충고했지요. 그는 복림이에게 아이를 잘 달래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하며 아이가 품고 있는 기운이 상하지 않게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인은 노인의 엄한 기세에 잠시 주춤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거만한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이 잡듯 뒤지던 금부도사와 군졸들은 드디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박씨 부인의 집 앞까지 다다랐고 웅장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림이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얼굴을 깨끗한 물로 정성껏 닦아준 뒤 헝클어진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이제 곧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울지 말고 씩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나직하게 속삭여 주었지요. 아이는 복림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무서움을 참아내려는 듯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대견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위험 있는 금부도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박씨 부인은 아첨 섞인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이 아이를 장터에서 구해와 극진히 보살폈다고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복림이가 마치 아이를 유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며 자신의 공을 부풀리려 했고 군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복림이를 바라보며 압박해왔지요. 하지만 복림이는 부인의 거짓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으며 아이는 오히려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복림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사는 이 광경을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과연 누가 아이의 진정한 은인인지 가려내려 애썼습니다. 금부도사는 아이가 입고 있는 옷과 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갑자기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며 극진한 예를 갖추었고 그 모습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향해 대군 저하를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고 박씨 부인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아이의 신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복림이는 자신이 품어온 아이가 일국의 대군이라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 도사에게 보냈지요. 아이는 도사에게 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복림이를 불렀고 그 애틋한 모습에 주인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상금은커녕 아이를 험하게 다룬 죄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복림이를 가리키며 저 식모가 아이를 억지로 붙잡아 두어 보내지 못하게 했다며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금부도사는 이미 아이의 반응과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도사는 부인에게 정숙하라고 호통을 치며 아이가 누구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는지 똑똑히 보았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한양에서 가져온 화려한 옥교를 대문 앞으로 들이라고 명령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옥교에 오르기 전 복림이에게 다가와 작은 고사리 손으로 복림이의 거친 손을 잡더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듯 손가락을 걸어 보였습니다. 복림이는 대군 저하의 귀한 신분을 이제야 실감하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훌륭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마당에 흙을 적셨고 그 눈물은 아이를 보낸다는 서운함보다는 아이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대군은 가마에 올라서도 창을 열고 복림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모 복림이가 대궐의 대군을 구했다는 소식에 입을 모아 그녀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시기하던 사머리와 하인들도 이제는 감히 복림이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에 몸을 떨며 안채로 숨어버렸고 김 노인은 허어 웃으며 복림이의 덕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복림이는 대군이 떠난 빈 방에 홀로 앉아 아이가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녀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정성이 한 생명을 구하고 나라의 근간을 지켰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밤하늘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대군의 생환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지만 복림이의 마음 한구석은 아이의 빈자리 때문에 쓸쓸함이 밀려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지어놓았던 밥과 숭늉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챙겨줄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군이 안전한 궁궐로 돌아가 따뜻한 이불에서 잠들었을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좁은 방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밖에서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복림이의 창가를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입구에서는 어제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행차가 다시 한번 부잣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전령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졸들뿐만 아니라 궁궐의 상궁들과 나인들이 비단 가마를 앞세우고 나타났으며 그들의 손에는 임금님이 직접 내리신 하사품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길가에 길게 늘어섰고 박씨 부인은 혹시나 자신에게 벌이 내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대문 틈으로 밖을 살폈지요. 행차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복림이가 살고 있는 부잣집 대문 앞에 멈춰섰고 장엄한 나팔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수석 상궁은 정중한 태도로 복림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당황한 박씨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복림이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상궁은 복림이를 보자마자 정중히 예를 표하며 대군 저하께서 복림이의 따뜻한 정성을 잊지 못해 직접 임금님께 간청하여 모셔오라는 어명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복림이가 아이에게 보여준 헌신이 나라의 근간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궁궐로 들어가 대군 저하를 보필해달라고 정중히 제안했지요. 복림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상궁은 임금님의 직인이 찍힌 교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공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복림이의 이름을 연호했고 박씨 부인은 배가 아파 속을 끓이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복림이를 축하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복림이는 소박한 보찜 하나를 챙겨 정든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고 김 노인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복림이의 손을 잡아주며 궁궐에 가서도 지금처럼 맑고 고운 마음을 잃지 말라고 덕담을 건넸으며 복림이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그녀는 자신이 살던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는 궁궐에서 온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가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복림이의 앞날을 축복했고 복림이는 창틈으로 보이는 정든 마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모로 살며 모진 구박을 견뎌야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군을 처음 만났던 장터의 그 순간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큰 복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며 앞으로 대궐에서 보낼 새로운 삶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요. 가마는 구름을 가르듯 경쾌하게 나아갔고 복림이의 등 뒤로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가마는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고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마침내 웅장한 궁궐의 정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복림이는 가마의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단청을 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잣집 부엌에서 매운 연기를 마시며 가마솥을 닦던 자신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대궐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명 저고리 대신 입은 비단 옷에 감촉이 낯설어 자꾸만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고 가마가 멈출 때마다 혹여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궁궐 내부로 들어서자 수많은 상궁과 나인들이 줄을 지어 복림이를 맞이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복림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걸음을 옮겼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대궐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덕이 높은 여인으로 비춰졌지요. 화려한 회랑을 지나 대군 저하가 머무는 별당에 이르자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복림이의 눈시울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터에서 홀로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 이제는 고귀한 신분으로 돌아온 대군 저하의 맑고 명랑한 외침이었으며 그 소리는 복림이의 긴장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대군 저하는 복림이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궁궐의 엄격한 예법도 잊은 채 아줌마가 정말 오셨다며 기뻐했고 복림이는 그런 대군을 차마 안아주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대군은 복림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자신을 재워주고 먹여주던 따뜻한 품을 결코 잊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대비마마와 임금님 또한 복림이의 인자한 인상을 보고는 과연 대군이 목숨을 의지할 만한 귀한 인연이었다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라 명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복림이에게 장터에서의 일을 자세히 물으셨고 복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아이가 불쌍하여 한 일일 뿐이라며 공을 낮추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하시어
복림이를 대군을 보필하는 정식 상궁으로 임명하고 그녀의 평생을 나라에서 책임지겠노라 약속하셨지요. 복림이는 미천한 신분인 자신에게 내려진 과분한 직분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대군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임금님의 명을 받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모로 불리던 여인이 이제는 대궐의 상궁이 되어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온 나라가 칭송할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복림이가 대궐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고 박씨 부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복림이를 구박했던 박씨 부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혹여나 복림이가 권세를 얻어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쳤지요. 하지만 마음씨 고운 복림이는 오히려 고향 마을에 쌀과 비단을 보내어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했고 박씨 부인에게도 그동안 머물게 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복림이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자신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할머니로 변해갔습니다. 대궐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지만 복림이는 예전에 그 소박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조금도 잃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대군 저하가 올바르고 어진 성군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살피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쏟았지요. 대군은 복림이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였으며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겸손한 성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도 복림이의 덕망을 본받아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대궐 안에는 언제나 따스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군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복림이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상궁이 되어 궁궐 한편의 조용한 처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의 달을 보며 그 옛날 장터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걷던 춥고 외로웠던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아이를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함도 그리고 대군의 밝은 미래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신했지요. 복림이는 자신이 받은 복이 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눈 작은 사랑이 이토록 커다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 늘 하늘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대군은 혼례를 치르고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은 뒤에도 가장 먼저 복림이의 처소를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좌에 앉아 있을 때보다 복림이와 마주 앉아 소박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지요. 복림이는 대군의 손을 잡으며 그저 백성들을 제 몸처럼 아끼는 임금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남겼고 대군은 그녀의 가르침을 일생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한 명의 이름 없는 식모가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위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복림이가 머무는 처소의 마당에는 대군이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심어준 배롱나무가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내며 그녀의 고운 심성을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림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며 아이들에게 남을 돕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지요. 장터에서 길 잃고 울던 아이는 이제 나라의 태양이 되었고 그 아이를 품었던 여인은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복림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깊어가는 밤. 복림이의 이야기는 잔잔한 바람을 타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평온한 휴식을 약속합니다. 복림이가 대군을 재워줄 때 불렀던
그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이 밤. 여러분도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 가장 빛나는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야기 속의 복림이는 지금도 하늘 어디선가 우리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복림이의 품처럼 포근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당신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등불은 이제 희미해지고 방 안의 공기는 안온하게 가라앉아 여러분의 숨소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꿈속에서는 아름다운 꽃길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복림이가 대궐가마를 타고 떠날 때 받았던 그 축복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랍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복림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처소를 찾아오는 나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남긴 향기는 궁궐벽을 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장터의 천사 혹은 대궐의 어머니라 부르며 대대로 그 덕을 칭송하였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은 없었어도 그녀의 마음속 간직한 진심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밤 복림이의 그 맑은 영혼이 여러분의 꿈속에 찾아가 평화로운 안식을 선물하고 모든 아픔을 씻어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고 고요한 정적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깊은 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복림이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잠자리 또한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하며 내일의 희망찬 태양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밖은 고요하고 달빛은 창가에 머물러 여러분의 잠든 얼굴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으니 그 온기를 느끼며 서서히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드시면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복림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 옛날 어느 장터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사연은 결국 사랑이라는 큰 물줄기를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아 마음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복림이가 대군 저하를 업고 재웠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복림이의 자장가를 자장 삼아 평온하고 아늑한 꿈의 나라로 길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하여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복림이와 대군 저하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아름다운 인연과 기적 같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상념을 비우고 우주의 품처럼 넓은 잠의 세계로 평온하게 나아가며 내일 아침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림이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제는 정말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